하면 주거용으로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좀 나눠지죠. 주거용은 아무래도 주택, 비주거용은 그냥 상가로 보통 통칭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 건물 주거용으로 보고 단독주택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집니다. 단독이 소유의 개념, 혼자 1인이 소유했다 해서 단독주택, 그리고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해서 공동주택. 그래서 소유 개념으로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어지겠고요. 또 이 단독주택은 주거를 혼자서 하느냐 또 여러 명이 하느냐, 그리고 취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1인이 소유하고 1가구, 한 가족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가구주택은 1인이 살고 여러 세대가 살죠.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층 주택이나 3층 주택을 볼 때 내부에 계단이 있는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보시고, 외부에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단독주택도 안에 있는 나 있는 계단들을 바깥으로 분리를 하고 위에 임대를 내고 있거나 1층에 임대를 내고 본인이 살고 있을 경우, 두 가구 이상이 살 경우에는 역시 다가구로 분리되고 있어서 현황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단독이나 다가구냐 분야는 건축물에 나눠져 있는 것보다도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실 텐데요. 이 차이는, 여기는 아무래도 혼자서 단독주택을 사니까 고가주택에 분리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취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취득세를 살 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취득세와 교육세만 내는데, 이렇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농특세까지 같이 좀 내는 일이 있겠다.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겠죠.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가구주택은 그야말로 여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다세대 주택과 같습니다. 하지만 1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만약에 1인이 갖고 있을 경우, 그리고 또 1인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세대일 경우에 겉모양은 다세대와 다가구와 별로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여기는 2년 이상을 보유하면 1인 1세대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겠다는 부분이고,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 세대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주택자라고 보고, 임대주택으로 아마 사업자 내거나 여러 가지 절세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있겠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건물 전체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인데, 그냥 전용 면적으로 건물을 다 전용 면적으로 합쳤을 때 200평이 넘으면 연립주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주택을 하면 역시 땅 규모가 좀 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통칭해서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그냥 건축법상에 없는 얘기지만 그냥 빌라라고 부르죠. 반대로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도 역시 다세대와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인데, 다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서로 거리 일조권을 많이 떼야 되고, 도로로부터 건폐율 또 가져가는 부분, 또 거리를 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지으려면 좀 더 땅이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모두 엘리베이터 같은 걸 넣었기 때문에 좀 편의성을 좀 많이 증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자, 요즘 수익형이 좀 많이 좀 인기가 있는 시기였는데요.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아무래도 3층 미만으로 지어진다, 이하로 지어지기 때문에 한 층 더,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비해서 한 층 더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데는 좀 적지만 양도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1세대 1주택자다, 이런 경우에는 다가구와 다세대 둘 중에서 좀 절세 방법을 놓고 택이라는 그런 문제가 고려하면 되겠다는 부분이겠고요.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신축 연립주택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는가에서 동간 거리를 뗄 거냐 말 거냐는, 그래서 땅의 효율,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로 고려하는데, 땅의
효율을 고려해서 매입하시고 아무래도 설계가 잘 나오고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아파트는 요즘 많이 흔하지요. 가장 이제 서울의 3분의 반, 3분의 1, 또 2분의 1이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주거를 원하고 쾌적한 주거環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선호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과잉 공급에서 어느 정도 가격들이 다 고가 수준으로 도달했다. 쉽게 말해서 고점에 좀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이 아파트가 월세는 잘 안 나와가지고 주로 투자형이나 주거용으로 쫓아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비주거를 하려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죠. 취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건물을 영업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용. 영업용이라고 하는 부분과 주거라고 하는 부분, 주택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도 다르고요. 취득세는 아무래도 영업용이 높겠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도 높고 또 임대사업자 또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라든가 또는 국민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많이 내야 되는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나갈 때 나에게 적합한 옷이 뭐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겠죠. 역시 건물을 살 때도 자신에게 적합한 건물 주택인지 상가인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건물은 보통 보면은 영업용은 상가 우리 보통 구멍가게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뭐 사무실 얘기까지 영업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사무실이죠. 요즘 사무실에 대한 이 수익형으로도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무실은 항상 임차료가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살 경우에는 바닥 임차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률이 잘 나온다면 사무실을 갖는 경우는 오히려 더 싸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들이 좀 현재 요즘 최근 인기가 좋고 비싼 사무실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작은 사무실대로 간다라는 부분.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을 보통 통칭하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잠만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구멍가게, 미용실, 자그마한 식당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있는데 그냥 주택, 상가주택 여러분 보통 아시면 될 겁니다. 주택이 있고 밑에 상가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업 중심 지역이나 일반 중심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다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 텔자 같은 거죠. 뭔가 장사를 하고 할 때는 택자, 다 잠을 잔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 대표적인 거죠. 비록 처음에는 취사가 안 됐다가 요즘 그 전세난과 임차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피스텔에도 잠을 잘 수 있겠다. 그래서 오피스, 사무실 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걸 텔.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거도 할 수 있다. 주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취사가 필요하죠. 취사를 할 수 있는 오피스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인데 요즘 대부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원룸, 투룸 공급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층들 또는 싱글족들이 사용하는 걸로 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이 오피스텔이 초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의료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료 또 내가 내야 될 사업소득세 이런 걸 고민하고 또 공급량을 과잉 공급이었는지 꼭 필요한 지역인지 체크하시면서 오피스텔은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레지던스텔이니 여러 가지 호텔과 사무실과 엮어서 뒤에 텔자를 붙고 있는데 이건 준주거형 형태의 건물이다. 하지만 취사는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영업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항상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요건 내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요건 제가 좀 열심히 연구하고